전쟁터에서 가장 빨리 죽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적군에게 돌진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인간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고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심지어는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려는 그 사소한 친절함이 사실은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전장은 단순히 총알이 오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본능을 사냥하는 거대한 심리 실험실이었죠. 길가에 버려진 도구가 전리품처럼 보이지만 그걸 집어드는 순간 당신의 손목은 사라집니다. 배고픈 병사를 유혹하는 촛불, 아이들이 가지고 놀 법한 나비 모양의 철통, 이 모든 일상의 조각들은 만지는 순간 사지가 찢겨나가는 지옥의 초대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호기심을 이용해 당신을 스스로 파멸하게 만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당신이 방금 지나온 그 문고리가 혹은 무심코 발로 찬 깡통이 사실은 당신의 마지막 유작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제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디까지 잔인하게 유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자, 이제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조심하세요. 그 문고리에 연결된 얇은 철사가 당신의 발목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독일군은 기계공학의 천재들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악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퇴각할 때 그냥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로 만들었죠. 미군 장교가 점령지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아마도 지도를 펼치거나 삐딱하게 걸린 액자를 바로잡는 일일 겁니다. 독일군은 바로 그 질서에 대한 본능을 노렸습니다. 벽에 비스듬히 걸린 액자 하나, 깔끔한 성격의 장교가 무의식적으로 그 액자를 수평으로 맞추는 순간 액자 뒤에 숨겨진 기폭장치가 작동하며 방 전체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구위인 액자 폭탄의 위력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뢰 탐지기로 지뢰를 찾아냈다고 안심하는 공병들을 비웃듯 그들은 지뢰 아래에 또 다른 지뢰를 심었습니다. 이름하여 5위, 이중압력 해제장치. 위의 지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 순간 눌려있던 아래쪽 스위치가 튀어오르며 폭발합니다. 해체하는 법을 안다고 자부하는 베테랑일수록 그 자부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적군이 남기고 간 완벽한 전리품, 루러 권총 한 자루를 보고도 당신은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다음 장에서 기다리는 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인륜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전우가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줘! 라고 울부짖는 동료를 외면할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될까요? 독일군은 바로 그 인적 자애심을 폭탄의 부품으로 사용했습니다. 8윈 부상병 미끼 함정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고도 명료해서 더 소름 돋습니다. 그들은 퇴각하며 부상당한 아군 혹은 연합군 병사를 길목에 눕혀둡니다. 그리고 그 병사의 몸 아래에 압력 해제식 폭탄을 정교하게 설치하죠. 고통에 몸부림치는 전우를 구하기 위해 메딕이나 동료가 달려와 그의 몸을 뒤집거나 들어 올리는 순간 자비의 대가는 참혹한 폭발로 돌아왔습니다. 도움을 주려던 자와 도움을 기다리던 자 모두가 한꺼번에 찢겨나갔습니다. 이 함정의 진짜 목적은 살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자들에게 절대로 전우를 돕지 마라는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것이었죠. 동료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발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공포, 인간성을 포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잔혹한 논리 앞에 병사들의 정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방법이 있겠냐고요? 유감스럽게도 기계공학이 선사한 0.5초의 지옥이 바로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뢰는 보통 밟으면 터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녀석은 다릅니다. 발밑에서 툭 파는 가벼운 금소금이 들리는 순간 당신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0.5초입니다. 미군들이 도락하는 죽음이라 부르며 치를 떨었던 7위 S지뢰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뢰는 밟는 순간 터지지 않습니다. 발을 떼거나 압력이 가해지면 내부의 추진체가 작동해 지뢰 본체를 공중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정확히 인간의 허리 높이 약 1m 지점에서 폭발하죠. 왜 하필 허리일까요? 그곳에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장기들과 생식기가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뢰 안에는 수백 개의 강철 구슬과 파편이 들어있고 이것들이 360도 전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엎드리면 살 수 있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공중에서 터지기 때문에 엎드린 병사의 등 뒤로 파편이 쏟아집니다. 이 지회에 당한 병사들은 즉사하기 전에 하반신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살아남아 고통 속에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찰나의 클릭 소리는 곧 영원한 어둠 혹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서구권의 기계적인 공포가 이 정도라면 동양의 습하고 울창한 정글에선 어떤 보이지 않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태평양 전선의 일본군은 자원과 기술의 열쇠를 기상천외한 정글 활용법으로 메웠습니다. 미군들에겐 정글이 그 자체가 거대한 아가리였죠. 울창한 숲을 사이로 난 좁은 길, 무심코 발에 걸린 얇은 낚싯줄 하나가 죽음의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줄이 팽팽해지는 순간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수백 킬로그램의 가시 박힌 통나무나 대나무 창이 진동추처럼 낙하하며 병사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10위의 스윙잉 로그입니다. 하지만 진짜 광기는 발밑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아무도 없던 빈터였는데 갑자기 땅 밑에서 총구가 튀어나옵니다. 4위, 거미구멍입니다. 일반군은 1인용 개인 참호를 파고 뚜껑을 덮은 뒤 그 위에 흙과 풀을 덮어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미군 부대가 그 위를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다가 부대의 중간이나 후미가 지나갈 때 뚜껑을 열고 수류탄을 던지거나 총을 난사했습니다. 점령했다고 믿었던 땅 아래서 적이 튀어나오는 공포. 미군들은 발밑 30cm 아래에 누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병사들을 극도의 편집증으로 몰아넣었죠. 그러나 일본군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러운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첨단 기술? 화약? 그런 건 필요 없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도구가 때로는 가장 비열한 치명타를 입히기도 하니까요. 일본군이 설치한 2위, 펀지피트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심리적인 오물 그 자체였습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 바닥에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 꼬챙이를 빽빽하게 박아둡니다. 그리고 위를 나뭇잎으로 덮죠. 하지만 일본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들은 대나무 끝에 인분이나 썩은 고기 혹은 독을 발라두었습니다. 꼬챙이에 찔린 병사는 운 좋게 상처가 깊지 않더라도 오염된 파편 때문에 극심한 감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항생제가 부족하던 시절 이 더러운 상처는 금방 폐혈증이나 가스 괴자로 이어졌죠. 결국 멀쩡하던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부대는 부상병 1명을 후송하기 위해 3, 4명의 인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즉 적을 죽여서 시체로 만드는 것보다 산채로 불구를 만들어 부대의 자원과 사기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전략이었습니다. 동료의 썩어가는 다리를 지켜봐야 하는 병사들에겐 전쟁은 더 이상 명예로운 결투가 아닌 진흙탕 속의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잔인함을 뒤로하고 박죄된 쥐 한 마리가 대제국을 어떻게 패니크로 몰아넣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의 함정들은 직접적인 살상에 집중했다면 이 작전은 기괴함의 정점이자 심리전의 승리였습니다. 주인공은 영국 특수작업원 개발한 1위 폭발쥐입니다. 영국군은 실제 쥐의 사체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그 자리에 플라스틱 폭탄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전은 이랬습니다. 이 폭발쥐들을 독일군의 보일러실 근처에 슬쩍 뿌려둡니다. 보일러를 관리하던 독일 화부가 죽은 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서 집게로 집어 보일러 화구 속으로 던져버릴 겁니다. 그 순간 쥐 안에 폭탄이 터지며 고압 보일러가 연쇄 폭발하게 되어 설계된 것이죠. 실제로 이 작전이 성공한 회심은 많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선적분이 독일군에게 발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효과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독일군은 영국군이 전 유럽에 수만 마리의 폭발쥐를 살포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군사시설에서 쥐 사체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고 화부들은 쥐 공포증에 시달리며 보일러 근처에도 가기 꺼려했습니다. 쥐 한 마리가 거대한 독일의 행정력을 남비시키고 심리적 대공황을 불러온 것이죠. 이 기상천외하고 잔인한 함정들의 목적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적의 총구보다 자신의 발걸음을 더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수프 한 그릇, 전우의 시신, 심지어는 아름답게 피어난 꽃 한 송이조차 살인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의 옛 격전지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잠든 살인마들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력이 살상을 위해 쓰일 때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 함정들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10가지 함정 중에 여러분의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기괴한 함정이 있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전쟁의 잔혹함은 우리가 있는 순간 다시 반복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역사 속의 이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